경매에 나온 아파트 건수가 9년 만에 최다이다. 380건의 이 서울 아파트 경매 건수를 가지고 언론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. 저는 표현이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. 고작 380건을 가지고 최다다. 실제로 통계상으로는 맞겠지만 380건 경매 나온 걸로 뭐 서울에 있는 뭐 아파트 시장이 되게 휘청거린다 이렇게 보진 않고요. 다만 이제 시작이다라고 저는 이제 보는 겁니다.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부동산 관련해서 경매 물량으로 나오는 건수들은 아마 상상을 초월할 것 같습니다. 제가 생각하기에는 380건이 아니라 3,800건, 4,000건, 5,000건 그 이상으로 아마 대폭 늘어날 것 같습니다. 지금보다 대략 10배 이상이 될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. 결국 이제 그 정도 되면 이제 일반 부동산 시장에도 여파를 많이 미치겠죠. 경매가 시작이 되고 유찰되고 두 번 유찰되고 세 번 유찰되고 계속 그러다 보면 나중에 나오는 물건들은 이제 재감정이 되면 이제 감정되는 이제 가격이 처음 나왔을 때에 비해서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감정이 되죠. 그리고 난 뒤에 또 1차, 2차, 3차 이렇게 경매 가격이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제 더욱더 이제 실제로 낙찰되는 가격도 낮아지고 감정 가격도 낮아지고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 일반 부동산 시장에 또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이제 계속 이제 변해갈 거다라는 겁니다. 그러한 분위기들,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겠습니까? 어떤 상황들을 부르겠습니까? 잘 궁리하고 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.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일들, 어려움들 아마 말 못할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러한 것들이 뭐 순식간에 한 방에 뻥 터지고 뭐 와르르 무너지고 싹 정리되고 이러지 않을 거고 되게 지지부진하게 긴 시간 동안 이제 끌고 갈 것 같다라는 겁니다. 결국 그렇게 되면 많은 이제 사람들이 진이 빠져서 버티고 또 버티고 기다리다 이제 나가 떨어지는 경우도 막 생길 겁니다. 나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입니까? 빚 못 갚아서 경매로 나온 이제 아파트 가격이 확 더 떨어져서 낙찰이 되면요,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채가 남으면 또 남은 부채에 대해서 또 더 이제 상환을 해야 되는데 안 해버리고 못한다고 놔버리면요, 그러면 이제 신용불량자 되는 거고 채무불이행자 되는 거고 인생이 이제 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. 그런 이제 우울하고 암울한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.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게 금방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꽤 이제 긴 기간 동안 아주 지루하게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.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면 그에 대한 대응, 대책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대응이나 대책 이런 것들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. 더 힘겨워지는 거죠. 더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. 잘 좀 궁리하고 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살아가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. 경매 물량이 대폭 늘었다. 그러면 그 경매로 따닥 해결이 돼서 그 채권이 금방 정리가 된다.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.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. 그것 또한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앞으로도 아마 더 오랜 기간 지루한 이 해결의 과정, 그러니까 처리의 과정을 아마 거치게 될 것 같은데 그 과정이 길면 길수록 사람들이 진이 빠지고 나가 떨어지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것 같습니다. 이번에 이제 무리하게 연끌하고 비트한 사람들, 다주택, 다중채무자들 600만 명이 넘는다는데 그들 중에 한 150만 명 가량이 몰락한다고 하죠. 경매로 아파트 뺏기고 재산 다 뺏기고 이제 탈탈탈 이제 거지가 되고 또 남은 빚에 대해서는 또 이제 뜯겨 나가든 찢겨 나가든 아니면 그냥 파산하고 놔버리든 어떤 식으로든 아마 정리가 될 겁니다. 그 정리의 시간을 대략 이제 한 3년 정도를 보는 겁니다. 25년, 26년, 27년 이렇게 말입니다. 경매 나오고 처리하고 빚이 다 탕감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변제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의 이제 경우의 수가 아마 나오겠죠. 결국은 무리하게 욕심 부리고 움직여 갔던 사람들이 이제 맞게 되는 최후인 것 같습니다.
그러고 나면 다시는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수익 같은 건 아예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. 제가 아는 지인 중에서도 그러한 이가 있거든요. 무리하게 집을 여러 채를 샀어요. 나중에는 그 집들 때문에 골머리 아파하고 또 나중에는 다 이제 거의 버리다시피 했죠. 너무 무리하게 너무 욕심들을 많이 부렸던 탓이었습니다.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? 앞으로는 철저히 사람들이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겁니다. 그거 받아가지고 돈 번다라는 생각 자체를 이제 안 하는 거죠. 왜겠습니까? 뒤에 받아줄 사람이 없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. 이제는 좀 더 염려하고 좀 더 우려하고 좀 더 대비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안전하게 살아갈 것 같습니다. 그런 생각들, 그런 고민들 좀 잘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차근차근 진지하게 어떻게 하면은 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지내야 되는 거죠.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이 삶을 더 이제 대비 대응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. 더 빡빡하고 더 힘겹고 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가 살아오는 이 분수와 이 환경에 맞추어서 지내면 그래도 큰 무리 없이 살 수 있다고 합니다. 되게 많이 몰락하고 무너지는 이유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대출을 했을 때, 그럴 때 이제 와르르 무너진다고 하죠. 앞으로도 우리는 좀 더 정신 차리고 좀 더 조심하며 살 궁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살려고 각오할 때, 그렇게 움직일 때, 그렇게 대비할 때, 그럴 때 좀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이때까지도 다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았는데 앞으로 더 힘든 일이 벌어진다라고 얘기하니 아마 화들짝 놀라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. 근데 영끌한 사람들, 비투한 이들은 아마 지금 감당하는 그들의 대출이자보다 앞으로 25, 6, 7 최소 3년간은 더 많은 가상금리를 물며 지내게 될 겁니다. 한 방에 올리진 않겠죠. 한 달, 두 달, 세 달 조금씩 0. 몇 %씩 올려서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돌아보면 자기가 감당하고 있는 대출이자가 6%, 7%, 8%인 걸 알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. 지금이야 4%, 5%대 정도다. 되게 조금 어려운 정도다라고 하지만 그 어려운 정도가 점점 이제 늘어날 거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. 그래서 함부로 빚내고 욕심부리고 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. 안전하게 살 궁리하는 게 그게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살아야, 그렇게 지내야 삶이 더욱더 안전해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함부로 욕심부리지 않고 정도를 지키고 탐욕을 멀리할 때 그때 삶이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생각하고 잘 살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